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자유통일당 시사방송 겸 자유통일당 안내고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관련 시사들에 대해서 그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들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뉴스가 지금 임종석 컷오프 문재인과 이재명이 충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이재명이 자신의 대권 구도 그리고 자신의 당대표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임종석을 컷오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이재명이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대표 경선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한 3년쯤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자라는 분석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치의 내부의 역학관계라는 측면이죠. 두 번째는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이나 유엔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국제관계 속에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북한의 대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한 공작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왜 이재명이 굳이 그렇게 한 달 넘게 끌면서, 그리고 선거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종석을 컷오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죠. 8월 15일 날 문재인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북한과도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9년도 8.15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조평통에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조선반도, 다시 말해 한반도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반도 평화 구상을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비판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정의용이 북한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당시 정의용은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날아가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를 그래서 설득했습니다. 트럼프도 국내 정치에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정의용과 문재인의 지시죠. 문재인이 지시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대화에 나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김정은은 한미 군사훈련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 항구적 평화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김정은은 북한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하노이까지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베트남 하노이에 날아가죠. 근데 거기서 서로 간에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정의용이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은 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북한의 핵협상을 원한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숨겨놓은 핵시설도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도 풀어주고, 그래서 북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김정은은 생각이 그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정의용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거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노이에 만났어요. 막상 만나보니까 미국은 이미 위성을 통해서 영변 말고 다른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플루토늄 핵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것 말고 영변만 공개하겠다. 그 영변 다 아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깨졌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비핵화 협상이 파토가 났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입니다. 네 번째 장면이죠.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일관되게 일민족 일국과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폐기를 선언해버렸어요. 아주 강경책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자 범민련 같은 기구도 해체를 선언했어요. 범민련 남측 본부는 재빨리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적대적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 이야기들이 뭘까요? 저는 지금 임종석을 왜 저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퇴출시키려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설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지금 전대협 주사파들 그리고 문재인 이 사람들은 180석을 가지고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경제 지원을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것을 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주사파는 지금 두 종류의 주사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대협 주사파와 한총련 주사파입니다. 전대협 주사파는 제가 있던 주사파입니다. 북한의 직접적 간첩과 연결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자생적으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자생적으로 따라갔거든요. 자생적 주사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이후에 나타난 한총련 세대는 실제로 김영환이 북한에 넘어가서 민족민주혁명당을 건설했습니다. 북한의 간첩망을 건설한 거죠. 그러니까 전대협 이후에 한총련 세대의 주사파는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는 주사파입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북한의 지시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전대협 주사파를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예 국회에 자기들의 지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죽기 살기로 따르는 한총련을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 경기동부연합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연합당을 건설한답니다. 거기에 진보당이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자입니다. 근데 진보당이 누굽니까?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된 통진당이 민중당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진보당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들 보겠습니다. 손솔 이대 총학생회장, 진보당 수석 대변인, 다시 말하면 한총련 세대, 그리고 주사파인 거죠. 전정도 민노총 사무총장인데 18대 19대 이미 총선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친구입니다. 지금 민노총 사무총장이 민노총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양경수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계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다음에 정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3기 의장이네요. 정진숙 홍대 부총리 이게 다 한총련 출신들. 이들을 직접적으로 넣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하나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북구에 주사파 출신 민노총이 직접 국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주변에 있는 운동권들 중에서 전대협을 다 쳐내고 있어요. 김대중 측근 30도 쳐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국회를 결국 민주당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보당이 이제 국회로 진출합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작년에 우리 수사에서 봤지만 5개 간첩망이 전부 진보당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전주 보궐선거 때는 후보를 내지 않아서 진보당, 통진당 후신이죠. 강성희가 아예 국회로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이미 한 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진당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통해서 임종석 등 180석을 가졌지만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지 못한 그들을 쳐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왜 저들이 그토록 죽기 살기로 총선의 패배를 무릅쓰고까지 전대협 출신들을 쳐내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북한의 지령받는 주사파가 보기에는 18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22대 총선이 42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22대 총선은 정말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통진당 출신 진보당이 국회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이라면 목숨 걸고 덤벼드는 그런 한총련 출신들이 이재명 주변에 속속 국회에 들어가서 장악할 거죠. 그들은 북한의 지시라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대협 출신만 하더라도 눈치를 좀 봤어요. 문재인도 그렇고. 그러나 이재명을 비롯한 이 한총련 출신들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싸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총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운명을 건 전복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이 이미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싸울 용기도 없고 사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서 2019년도 10월 혁명을 통해서 위기에서 구출하고 정권 교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적어도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저 통진당 후신 진보당과 건골유착의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힘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비례대표는 꼭 투쟁하는 정당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분명해서 목숨 걸고 주사파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 승리할 수 있는 정당, 그 자유통일당에 여러분이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꼭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꼭 목표 10% 이상을 국회에 득표를 얻어서 국회에 진출시켜야겠습니다. 그것이 22대 총선의 총선 혁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